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안녕하십니까. 천기누설 시간입니다. 뭐 새해 첫 방송, 아이고 새해가 1월, 2월 하루 종일 새해라서 한 달 내도록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 이제 진짜 이민년은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나 가끔 가다 보면 저는 아닌다는 게 뭐냐면 양력으로 1월 1일 되면 꼭 음력으로 이민년이 아닌데, 아닌데요. 그날 원래 그때는- 사실은 그 음력설이 시작하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 맞습니다, 원래는. 맞습니다. 그렇지. 이제 진짜 새해 셋째 날이네요. 둘째 날인가요? 셋째 날인가요? 셋째 날. 셋째 날이죠. 셋째 2월 날. 1일이 설날이었죠. 2월 3일이니까 그렇죠. 셋째 날이 네. 됩니다. 자, 올해는 뭐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 대선, 선거에서. 지방선거도 있고요. 네, 우리 이 박변도 꼭 그 소원 이루시기 바랍니다. 영화배우 출연하시기 꼭 바라겠습니다. 네, 그건 우리 머털도사님도 무슨 소원이 있는지 모르지만 꼭 이루시기를 꼭 이루시기를. 떼돈 버는 거, 그 로또 1,000원이었던데 그거 살 걸 깜빡은. 나 1,000원인지도 몰랐고 못 썼는데 와 1등 당첨 4등 몇 억이랬던데. 그러니까요. 20 몇 명 됐다고 한다 아닙니까? 한 명 됐습니까? 와,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연휴간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눈에 띄었던 거는 뭐 지금 김혜경 씨 뭐 갑질 논란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김동연 또 이재명 두 사람의 정책 토론. 어제 그거 봤어요? 토론? 저는 다는 못 보고 아주 재밌게. 재밌었어요? 재밌다기보다는 약간 이래도 되나? 안 싸우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토론에서 안 싸우니까 맨날 싸우는 거 보다가 그래서 뭐 즐겁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다는 보지는 못했고요. 일부 보긴 봤는데 네. 그래서 뭐 두 가지가 막 큰 이슈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있을 TV 토론 뭐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돼. 왜냐하면 어제 있는 토론을 보니까 그런 토론을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간에 토론에 많은 후보들이 승부수를 띄우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합시다. 지난번 토론에 한번 짚어주시긴 그러니까 했는데. 지난주에 TV 토론 관전 포인트는 딱 하나다. 네. 그게 바로 안철수의 날이다. 그렇죠. 안철수의 날이 얼마나 별이어져 있는지 네. 그리고 그 날이 얼마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할지가 결국은 대선 판세의 변동성을 좀 좌우할 수가 있다. 네. 이 점을 제기한 바가 있었어요. 사자 토론 시 안철수의 날이 가장 그렇죠.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윤석열 대 안철수 구도가 어떻게 짜이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가급적 사자가 아니라 양자를 선호를 할 것이고 사자는 최대한 어떤 그러니까 시간을 끌려고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그대로 있었어요. 뭐 우리 머털도사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사자 토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난주에 짚었던 이게 이제 그 나타나는지 물론 안철수 후보는 양비론을 펴겠지만 그렇죠. 양비론 속에서 한 방을 윤석열 후보한테 던지느냐 마느냐 이걸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게 드렸고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안철수의 여기에 날. 오늘 관전 포인트 하나를 더 추가를 합시다. 아하. 추가를 합시다. 뭐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안철수의 날이었다면 날이라면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한마디다. 한마디? 한마디 화법. 이게 결국은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예. 그 계기가 있어요. 예. 양자 토론 할 뻔했다가 무산됐죠. 네. 이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자, 무산된 이유가 자료 갖고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거였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벌어진 윤석열 후보의 토론 전략이 있었어요. 그게 윤석열 후보 쪽 황상무 언론 전략 기획 단장이 했던 말. KBS 앵커 출신이죠. 그렇죠. 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네. 검사가 범죄인을 취조를 할 때 자료 없이 취조를 합니까? 범인이 아니라고 하면 무슨 근거로 추궁을 합니까? 자, 물론 뭐 비유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황상무 단장의 이 말은 윤석열 후보가 그 전에 했던 말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그렇죠.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했던 발언과 맥이 같아요. 그게 같네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양자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의 전략은 이런 예. 거였어요. 윤석열 후보가 검사로서 이재명이란 피의자를 상대로 대장동 범죄를 어떻게 취조하려고 했다. 취조를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게 양자 토론의 전략이었다. 그렇죠. 이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일반적으로 수사할 때 나오는 취조라고 하는 그 방법이 뭘까? 저도 좀 해봤죠. 취조. 오, 예. 그렇죠. 군 검사도 하시고 판사도 하셨고. 예, 검사를 오래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토끼몰이 아닙니까? 토끼머리 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피의자는 당연히 혐의를 부인하거든. 그럼 어떡합니까? 여기서 토끼몰이 방법을 쓰는데 토끼가 여기로도 튈 수 있고 저기로도 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튈 수 있는 것도 다 막아버리는 거지. 맞습니다. 다 막아버린 상태에서 한쪽으로 몰아가서 딱 잡는 거. 이게 맞습니다. 토끼몰이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뛸 수 있는 모든 곳을 차단해놓고 한 곳으로 몰아가 잡는 건데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거죠. 아하. 하나는 시간이고 아, 다른 하나는 팩트죠.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맞아요. 얘기냐면 예. 팩트를 하나하나 제시해 들어가면서 계속 길목을 하나 둘 다 차단해 차단을 들어가면서 하고 마지막으로 코너로 모는 것. 글로 가면 이제 꼴깍 이렇게 잡히는 쪽으로.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길목 차단용 하나하나 팩트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제시를 하는데 절대적 시간이 필요한 거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고 이 시간 속에서 하나 둘 제시할 수 있는 팩트가 필요한 건데 두 개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그래서 이 충분한 시간에 수많은 팩트를 제시를 해야 모든 곳을 구멍을 막는데 이거가 암기가 안 되는 거지. 암기도 그렇고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자, 이 자료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됩니까? 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해서는 뭐 뭔데요? 이러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반입이 쟁점이 됐던 거예요. 상당히 중요했던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양자 토론을 이렇게 가려고 해. 토끼몰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대장동으로 몰려고 했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오. 그러니까 양자 토론이니까 다른 후보는 없으니까 시간은 되는 거야. 거기다 네. 자유주제로 하기로 했잖아요. 네. 시간은 되는 거고 문제는 그 시간을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실탄으로서의 자료가 필요했던 건데 그렇죠. 이게 안 되니까 무산으로 갔던 건데 이거는 끝났고요. 근데 이건 끝난 얘기고 네. 사자 토론 근데 끝난 것 같지도 않은 게 미련이 있는지 또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본 수석 대변인은 오늘 사자 토론 끝나고 나서 네. 양자 토론 또 제의할 수 있다고 했던데. 네. 글쎄, 그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되겠나? 그러니까. 예. 근데 아무튼 어쨌든 네.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예. 자, 사자 토론이 오늘이잖아요. 여기서 환경이 달라진 거죠. 첫째, 양자 토론에서 확보했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자 토론에서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네. 불가능한 거잖아요. 자, 오늘 진행되는 사자 토론이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과 외교 안보를 주제로 각각 20분씩 주제 토론을 하는데 참가자가 4명이니까 후보 1인당 쓸 수 있는 시간이 5분이에요. 5분 정도? 예. 이어서 자유주제와 일자리 성장을 주제로 각각 28분씩 주도권 토론을 하는 이게 중요한 거지. 요때가 아마 대정동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주도권 토론을 하는데 후보 1인당 그러면 부여되는 시간이 7분인데 7분 정도. 예. 조건이 한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하지만 질문을 던져야 되는 대상은 최소 2명은 돼야 된다는 조건을 걸었어. 야, 이것도 참.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7분 동안 이재명 후보에게만 질문 공세를 펼 수가 없어. 이거 뭐 취조 안 될 것 같은데요. 누구 한 명은 걸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려워요. 그 전에 몇 번 본 적 있어요. 그냥 네. 형식적인 질문 하나 던지고 당신은 빠져. 예. 이렇게 하는데 최소 1, 2분 걸려요. 아무리 짧게 잡아도. 뭐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을 하려고 저 답 좀 들어주세요 이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아무리 많이 써야 5분이야. 5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5분 동안에 토끼몰이가 가능하냐?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자유주제 말고 또 하나가 부동산이라는 주제가 있으니까 이것 뭐 대장동도 부동산 관련. 뭐 여기 넣을 수 있겠네 부동산 그 주제에서. 그래도 결국은 마찬가지인데 부동산 주제 토론에서 대장동을 접목시킨다 하더라도 시간에 쫓기는 건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사자 토론의 이런 형식에서는 토끼몰이식 취조는 어차피 한계가 있을 수밖에 맞습니다. 없다.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자 토론의 토론 전략은 토끼몰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불가능해요. 그럼 뭐냐? 종심 돌파야. 야, 이 군대 용어인데요. 종심 돌파. 저기 대열을 갖추면 그 정중앙을 그냥 쫙 뚫어서 핵심 부분까지 들어가는 거. 확 예. 돌파해 보는 거. 원샷. 네, 원샷. 그러니까 짧고 굵게 원샷 원킬. 이거밖에 없어요. 전략은. 그건 누구라 하더라도. 그게 한마디. 그게 바로 한마디 한마디네요. 그게 한마디네요. 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딱 설정해 놓고 대장동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어서 대장동을 종심 돌파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네, 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내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제가 아무리 머릿속에서 어제 누워갖고 네. 막 그림을 그려봤거든. 어떻게 하면 종심 돌파가 가능할지 생각을 안 해봤다는 돼. 거죠. 이거 불가능해 보이긴 해요, 사실은. 안 돼. 종심 돌파라는 건 이런 거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이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하려고 했던 전략이 종심 돌파술이었어. 조폭연로. 요거는 먹힐 뻔했어요. 잘하면. 그래갖고 딱 사진 한 장을 딱 이게 컸죠, 사실. 5만 원짜리 그러니까 5만 원짜리 돈다발에다가 명함 한 장 딱 했는데 이거 받은 거 아니냐? 네.
이러면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거야. 이게 너무 커 보입니다. 이게 종심 돌파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면 와. 돈의 제공자가 조폭 출신이야. 그럼 당신 뭐야? 하면서 그 다음에는 보는 국민들이 알아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렇죠. 국민들이 알아서 그림을 그리니까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거야. 이게 원샷 원킥 종심 돌파술인데 네. 근데 문제는 사진이 그 사진에 등장하는 정함이 문제예요. 잘못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안 맞은 것 같고. 그래서 시기도 안 헛방이었는데 맞고. 한마디로 헛방이었는데 완전 바로 잘못된 공격. 원샷 원킬식 종심 돌파술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 딱 한마디 이거 딱 치면 딱 치고 그거에 대해서 상대가 대답을 못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면 그 다음에 지켜보는 국민 유권자들이 알아서 그림을 그리게 만드는 것. 네. 이게 바로 종심 돌파술이거든요. 이야. 그런데 대장동 관련해서는 잘 봐요. 대장동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제기했던 것은 배임의 몸통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배임이라고 하는 행위는 한 장면을 그려준다고 해서 배임의 관계도가 나오질 않아요. 절대 안 나옵니다. 뇌물은 돈이 가면 돼요. 응. 배임은 사인의 사물을 처리하면서 배신행위를 해가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기는 이익 얻고 이런 게 다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로 연결되는 이 개통도에서 다 알아요. 등장인물이 누구였고 네. 이 등장인물 A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어떤 관계에 있었고 여기에 맞아요. 결제 서류가 있었는데 사인이 있었네 없었네 이런 얘기가 나와줘요. 이게 그래서 들고 들어가려고 했던 자료였던 건데 안 되니까 이게 5분 동안이라는 네. 제한된 시간에 종심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그 많은 자료 들고 이거 이해하기도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하면 사자 토론에서 대장동으로 승부 보려고 한다면 제가 네. 볼 때는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런 혹시 점에서. 그런 생각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을 거다.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봅시다. 어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역시 그러면 저는 예를 지금 대장동으로 들었으니까 네. 똑같은 대장동 예를 들어봅시다. 대장동의 주역이 김만배잖아요. 네. 김만배와 관련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내가 2만 년뭐 죽어. 카드. 내가 카드는 죽어. 예. 이 지금 대화록이 나왔어요. 윤석열이 카드 갖고 있어. 이게 죽어. 나온 상태다가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따라 붙는 게 뭐예요? 나는 김만배라는 사람을 상가집에서 한 번 본 게 전부다라는 이전의 해명이 다시 소환되고 있어요. 제가 또 정말 믿기지 않게 돼요. 요 두 가지가 사자 토론 직전에 계속 리마인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하. 이재명 후보는 한 마디만 던지면 돼요. 뭘 하면 되죠? 김만배를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상가집에서 한 번 본 게 전부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겠지. 그러면 한 번 본 거 말고 두 번 본 게 여기 있습니다라고 한 마디만 던지면 끝이네요. 끝이. 이쪽이 종심적 돌파가 되는 거네요. 바로. 이게 종심 돌파인 거예요. 이게. 아하.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가 가능한 거리가 있고 불가능한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이 완전 다르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이재명 후보 둘 대장동이라는 것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 전략이 먹힐 건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있고 아하. 윤석열 후보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격 수비니까 그런 것 같아요. 또 배임과 대장동에서의 배임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의혹의 줄기와 복잡해요. 김만배와의 관계라는 의혹의 줄기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종심 돌파냐 토끼몰이냐라고 하는 전략의 차이가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완전 이해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예. 김만배를 아세요? 라고 했는데 상가집 본 게 전부인데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한마디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뭐 돌파할 만한 어떤 공격, 그렇지. 어떤 팩트 이런 게 있느냐. 그렇죠. 타고 돌파할 적토마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그건 몰라요. 나도. 우리도 알 수 없죠. 아까 그래서 윤관영 의원하고 인터뷰 때 혹시라도 뭐 건질 게 있는데 계속 빙빙 돌면서 질문 드리려는데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 하는 건지 없는 건지 없는 건지. 근데 없으면 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죠. 하여튼 여건이 한쪽은 공격이고 한쪽은 방어 차원이니까 방어 입장이 사실은 훨씬 수월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사자 토론에서 양자 토론과는 다르게 네. 사자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에서 대장동을 약한 고리로 치려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아하. 라는 거죠. 자 그러면 거꾸로 예. 지금 저는 지금까지 대장동만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토론이 대장동만 갖고 할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다른 예를 게 들어서 많아요. 다른 것을 가지고 한다면 또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하나 보고 싶은 게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 관리 전략이 어느 순간에 바뀌었어요. 네. 한마디 전략으로 바뀌었어요. 여성가족부 폐지.
군 장병 월급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사드 추가 배치. 저도 외워요 이제 다. 한마디여잖아요. 예. 자, 그러면 오히려 한마디 전략을 SNS 공간에서 지금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게 윤석열 후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한마디 짧고 굵은 한마디가 제가 볼 때는 사자 토론에서는 시험대에 오를 거다. 오히려 이제 거꾸로.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건 무슨 뜻입니까? 사드만 해도 저도 질문할 게 꽤 많거든요. 바로 그거죠. 건보료도 마찬가지고. SNS에서의 네. 그러니까 한마디 전략은 일방통행인 거죠. 네네. 그냥 선언. 네. 근데 토론은 쌍방향 소통이잖아요. 몇 번 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뭔데? 예, 그게 뭔데? 그러면 뭔데? 그럼. 사드 배치, 추가 배치 어떻게 한다는 근데 건데? 뭔데에 대한 대답이 한마디면 망하는 거지. 예. 이때 그걸 여러 가지 여러 설명해야 돼요. 마디가 나와야 되는데 한마디면 아, 망하는 거죠.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이야.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 오늘 사자 토론의 관전 포인트는 한마디 전략인데 아하. 대장동으로만 한정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유리한 것은 음흠. 이재명 후보라고 오히려 보는 게 이재명 맞다. 후보 오히려 쪽이다. 가성비는 예. 말의 가성비는 대장동과 관련된 걸로 한정을 한다면 아하. 이재명 후보에게 오히려 말의 가성비가 더 있다. 한마디만 던지면 되니까. 그렇죠. 예, 가능하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네, 다른 건 건 또 모르겠지만 봐야 되겠죠. 예. 이거는 그럴 것이다. 야, 토론에 또 볼거리를 또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도 대장동 얘기는 뭐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네.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네. SNS의 한마디가 네.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그 질문을 저는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안철수 후보가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기노선에서 모털도사님이 지적해 주신 날, 안철수의 날, 그게 아마 건보료라든지 사드라든지 여가부라든지 거기 아까 부연 설명을 많이 할 것 같아요. 2부에서 권은희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도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특히 이준석 대표인데 뭐 날이 지금 이준석 대표랑 너무 지금 안 좋아요. 날이 시퍼렇게 서 있던데. 이준석 보니까. 대표 SNS 이런 게 지금 어떤 정도를 수위를 넘었다고 국민의당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오늘 토론의 포인트는 뭐 이재명 후보 당연히 공격을 하겠지만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게 안철수 후보의 기본 입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생각이에요. 뭐 보시면 되겠죠. 뭐 다들 8시입니다. 오늘 8시죠. 지상파 3, 4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TV 사자 토론을 앞두고 이재명, 윤석열 후보 공이 그러니까 후보 모두 부인 문제가 불거졌어요. 네, 맞습니다. 김혜경 씨의 사적 심부름 음흠. 문제 뭐 이제 제 불찰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인정이 되는 거니까요. 것으로 예. 이제 의혹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네. 봐야 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한마디로 가름하고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쉽지 야, 않을 것 이것도 같아요. 한마디네. 이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오마이뉴스가 또 보도 김관희 씨가 또 소환됐어요. 맞습니다. 그 보도 봤어요? 청와대에서 있었더니요. 뭐 그건 모르겠는데요. 예.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받으라고 아. 할 때 같이 갔잖아. 예. 같이 가고 이제 그다음에 환담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네. 김건희 씨에게 마이크가 넘겨지니까 10분인가 뭐 몇 분 계속 마이크를 잡으면서 행사 진행하듯이 이야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뒤를 돌아보십시오라고 네. 그래서 돌아보니까 이따만한 액자가 있더라 뭐 하고 그 후일담이 실린 게 있는데 예. 자 이것도 선물. 예. 어떻게 될지 아마 또 오늘 그것도 뭐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네.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한마디로 가름하고 넘어갈 수 있는지 네. 제가 볼 때는 다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 사자 토론의 형식이 네. 저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한마디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져 버렸다. 네. 이 한마디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근데 간단한 게 아닌 거예요. 뭐냐면 짧고 굵게가 말은 쉬워도 이건 보통 내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한마디로 먹힐라 그러면 근데 후보들 중에 토론회 하다 보면 한마디로 망하는 경우는 있어도 한마디로 성공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임팩트 있게 한마디로 하려고 하다 보면 보통 비유를 많이 쓰는데 그러다 여기서 망해요. 망하는 경우 많이 봤잖아요. 하여간 한번 보죠. 한번 어떻게 보죠. 진행해. 뭐 아마 많은 국민들이 아마 이번에 이 토론회는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뭐 좀 관전 포인트를 청기노릇에서 약간 짚어 드렸습니다. 네. 자, JB 분석이면 100% 정답이다. 고만길님. 오 K크라운님이 박변 수트발 쩐다고. 자주 입는 건데요. 제가 뭐 되게 좋아한다. 감사합니다. 이제 영화계로 진출하면 되는 네. 거예요. 발의 꿈님이 김종배님, 박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네, 우리 하셨고요. 촌철님들도 새해 복 많이 이 얘기도 하네. 강철님께서
대선과 무관하게 우리 계속 청기 누설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총선 때부터 원래 했었기 이게요. 때문에, 예. 총선 때 짧고 굵게 5번만 하고 끝내려고 했던 거예요. 네. 이게. 근데 네. 지금 여기까지 지금 끌려왔어요. 지금. 지방선거까지는 해야 될 것 같기도 뭔 하고. 소리야? 한번 봅시다. 네. 뭐 알 수 없습니다. 상황을 알 수 없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권으로 김건희만 강제 소환 안 한 이유는 양 벤자민 조어님인데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뭐 본인이 제가 먼저 큰 책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건희 씨 소환 관련해서는. 본인이 예언해. 그러니까 예언을 왜 하냐고. 그게 왜 했을까요? 원래 저는, 그러니까 이거 예지력이 없어요. 이거 저는. 청기는 씨 이름 잘못 지어서 이렇게 지으면 안 돼. 왜냐하면 원래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인, 그러니까 변수가 되는 걸 통제해 놓고 똑같은 상황이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사람 하는 일에서 변인이 통제가 되냐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안 되는데 자꾸 예측하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름 바꿔. 청기누설 말고. 그러면요. 뒷북 진단. 뒷북 진단. 이거 좋다. 뒷북 진단. 대선 이후엔 뒷북 진단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낭만자객님이 토론장이 뭐 취조하는 곳인가 아직도 검사인가 이런 질문도 한번 주셨고요. 네. 오늘 내용 듣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신토박님은 이 후보는 오늘 토론에서 뚜렷한 복지 공약이나 내놓기를 그리고 추경 크게 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촉구하기를이라고 또 말씀 주셨습니다. 카라가 좋아 대통령 토론회에 어느 국가에서 자료를 들고 오나 팩트 체크 좀 해주세요. 자료 들고 와도 되지 않나요? 근데 저는 이거는 그 보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대통령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무불통지한 존재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모든 걸 다 아는 무불통지한 존재라면 참모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저는 자료 들고 와도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아마 근데 문제는 오늘 아까 했듯이 자료를 들고 오려고 했던 이유가 예. 대장동 하나만 파면서 취조하려고 했다라는 그게 중요한 그게 거지. 중요한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외워도 되고요. 외울 수 있으면 외우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러니까 방송 많이 했지만 뭐 옛날 브리핑도 많이 하고 했지만 사람 이름, 숫자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할 저희도 다 대본들 들고 오잖아요. 뭐 많이 보진 않아 이거대로 하지도 않지만 이제 적어 나와야지 실수가 없으니까 뭐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네. 자, 근데 들꽃님이 사자 토론은 한계 뭐 점점점 무용론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도 이거는 사실은 좀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후보 1인당 5분씩. 네. 이거는 이건 뭐 진행자가 초재기하다가 다 봅니다. 그러니까 자 끝납니다. A 후보님 자 네.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네. 라고 하면 그렇죠. 그렇죠. 김만배 카드가 뭘까? 구스림께서 하는데 뭘까요? 이거야말로 이거 진짜 천기인데. 모르겠어요. 이걸 알면 정말 좋은데. 예. 이거야말로 천기인데.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아니 김만배 씨가 갖고 있는 카드가 뭐냐는 어찌 본다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뭐냐면 물론 그 진실이 뭔지는 되게 중요한 거죠. 중요하겠지만. 근데 토론 부분에 있어서는 상가집에서 한 번 봤다가 아니라 다른 데서 또 봤다라는 것만 나와도 얘기가 저도 달라진다.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지금 이때까지 해명했던 거와 다른 얘기가 나오든지 음. 토론의 과정에서 직접 해명했는데 반대 증거가 나와서 어제 그런 숙지를 보도 했다든지. 있었죠. 그러니까 예.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만배를 비롯한 몇몇 기자들이 도와줬다. 네. 이런 보도 있었죠. 그것도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인데요.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자 김만배를 비롯한 기자들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준비 과정에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그 보도는 둘 다 한마디죠. 예, 맞아요. 그 근데- 보도는 뭡니까라고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아니, 증인이 있다든지. 예.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볼 때는 이 한마디가 왜 중요하냐면 음흠. 한마디는 사후 관리가 안 돼요. 네, 사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연장전을 불러오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자 토론에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한마디가 엄청난 꼬리를 남기면서 그 다음에 수많은 논란을 다시 맞습니다. 끌고 들어온다는 맞습니다. 그 토론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뭐 몇 주간 계속 대선 전국 흔들 그게 가능성이 있다. 바로 한마디가 갖는 위력이자 힘이다, 함정인 거예요. 힘이다. 그게. 예.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하자면 이번 토론회에서 결국은 첫 번째 포인트가 안철수의 날이라면 더 봐야 될 포인트는 한마디다 한마디. 그 한마디가 한마디. 수만 마디를 어떤 불러올 수도 있느냐 없느냐. 한마디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 그걸 좀 관전 포인트로 잡고 네. 보시면 또 우리 청취자분들은 뭐 또 이 워낙 정치에 관심이 많고 우리 청기 누설 많이 또 듣고 보고 하시니까 아마 좀 재밌게 요거 하나 질문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무님인데 계속 모르쇠 전략으로 가면 어떡하죠?
그 다른 증거가 있으면 이제 바로 그렇죠? 그거잖아요. 예. 모릅니다. 예. 라고 하는데 뭐냐면 안에 알만한 내용이 나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언론이라는 데서 네 알겠습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른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라고 만약에 반문이 들어오면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유심리면 윤석열 생각보다 잘할 거예요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1인당 5분이기 때문에 네. 뭐 그 부담은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김만배 녹취 검찰이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왜 수사는이라고? 이건 당연히 오늘께서 갖고 있죠. 벌써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벌써 알았는데 그분은 이런 것만 계속 보도가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네, 하죠. 청기에서 오늘 토론회 얘기를 좀 했고요. 네, 자, 뭐 토론회 다들 많이 자, 보실 이제 것 같은데. 짤짤이 추가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청기누설 아유 뜨끔합니다. 예, 왜 다들- 뜨끔할게? 뭐 다들 오늘은 누가 나와요? 오늘은 그 영화 촛불 영화 그 김우성 배우하고 주진우 기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계 진출을 위한 교도. 아 저는 나가는 게 아니고요. 뭐 홍보 차원에서 네. 알겠습니다. 청기누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